처음부터 조금 불편한 질문 하나로 시작해도 될까요? 우리는 언제부터 거울 속 주름을 보면서 이렇게 쉽게 말하게 되었을까요?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 이 말이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저는 아주 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주름이 생겼다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건 그 주름을 이유로 스스로를 포기해버리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 할머니가 휴대폰 화면을 보고 계셨는데 전면 카메라에 비친 얼굴을 보자마자 황급히 화면을 꺼버리시더군요. 그 표정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놀람도, 당황도 아닌 마치 보면 안 되는 걸 봤다는 얼굴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주변 어르신들의 얼굴을 조금 더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사진 찍자는 말에 손부터 올라가는 모습, 거울 앞에서 한숨부터 쉬는 습관, 늙어서 그래 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태도. 그때 제 머릿속에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주름은 나이의 벌칙일까? 아니면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잘못 믿어온 결과일까? 안녕하세요. 백세지의 건강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서 더 꼭 이야기해야 할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사실 이 주제는 처음부터 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여느 사람들처럼 주름은 세월의 흔적이라고 생각했고 노화는 막을 수 없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아주 사소한 계기로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였어요. 사진을 찍자고 했을 때 한 어르신이 조용히 뒤로 물러나시더군요. 나는 빼고 찍어 이유를 묻자 돌아온 대답은 짧았습니다. 내 얼굴 보면 분위기 깨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 얼굴은 누군가의 어머니였고 누군가의 할머니였고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이제는 숨겨야 할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름이 정말 문제일까? 아니면 주름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일까?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당연히 주름 생긴다고. 관리 안 해서 그런 거라고. 이제 와서 뭘 바꾸겠냐고. 하지만 제가 직접 보고, 듣고, 관찰한 어르신들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피부 상태가 전혀 다른 분들, 같은 환경에서 살았는데도 얼굴의 인상이 전혀 다른 분들. 그 차이는 생각보다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타고난 얼굴도, 비싼 화장품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아주 사소한 습관들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제 호기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어떤 분들은 유독 얼굴이 얇아지고 주름이 종이처럼 접힐까? 왜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얼굴에 여유가 남아있을까? 그리고 왜 우리는 이 차이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을까?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연구 결과를 읽었고,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주름은 단순히 시간이 만든 결과가 아니라 매일의 반복이 만든 흔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뜨거운 물로 씻는 습관, 깨끗해야 한다는 강박, 얼굴을 문지르는 손길, 편하다는 이유로 선택한 간편한 세안. 이 모든 것이 하루하루는 아무 일 없어 보이지만 수년이 쌓이면 얼굴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결과가 얼굴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름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점점 고개를 숙이고 거울을 피하고 사진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죠. 이제 나는 늙었으니까. 저는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순간 얼굴보다 먼저 늙어버리는 건 마음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주름을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젊어지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쉽게 자신을 포기해왔는지, 그리고 그 포기가 정말 불가피한 것이었는지를 함께 다시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 중에도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먼저 나오시는 분 계신가요? 사진 찍자는 말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부모님의 얼굴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아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어온 많은 것들이 사실은 조금씩 잘못되어 있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이야기도 아니고 기적을 약속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오래 당연하다고 여겨온 습관들에 대해 한 번쯤은 다시 질문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는 생각보다 희망적인 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조금은 달라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백세지의 건강 라디오를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이 채널이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더 필요한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 그 행동부터 차근차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조금 더 안쪽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주름이 결과라면 그 원인은 어디에서 매일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었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답을 멀리서 찾고 있었습니다. 유전, 노화 속도, 호르몬 변화 같은 단어들 말입니다. 물론 이런 요소들이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오래 지켜보고 같은 연령대의 서로 다른 얼굴들을 반복해서 마주할수록 점점 분명해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너무 익숙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일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에 있던 것이 바로 세안이었습니다. 세안은 하루의 시작과 끝에 반복됩니다. 너무 자주, 너무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는 세안을 관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숨 쉬는 것처럼, 양치하는 것처럼 그냥 해야 하는 행동이라고 여깁니다. 문제는 바로 그 무의식성에 있습니다. 생각 없이 반복되는 행동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게 몸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르신들께 세안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 비슷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뜨거운 물로 씻는다. 거품을 충분히 낸다. 시원해야 씻은 것 같다. 이 말들에는 공통된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안심입니다. 뜨거워야, 보득해야, 문질러야 안심이 되는 감정. 그 안심이 사실은 피부에게는 경고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늦게 알게 됩니다. 뜨거운 물이 얼굴에 닿는 순간 피부는 긴장합니다. 겉으로는 피로가 풀리는 것 같지만 안에서는 보호막이 무너집니다. 피부는 원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야른 장벽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 장벽이 수분을 붙잡고 외부 자극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은 그 장벽을 아주 빠르게 녹여버립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행동이 수년간 반복되면 피부는 점점 얇아지고 회복할 힘을 잃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설명할 때 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습관이 의지가 약해서 생긴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생긴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집안일을 하고 몸이 피곤하니 뜨거운 물로 얼굴을 씻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그건 게으름이 아니라 스스로를 달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피부는 감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반복되는 자극만 기억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더해집니다. 바로 깨끗해야 한다는 강박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깨끗함은 미덕입니다. 땀이 나면 씻고, 외출하면 씻고,
집에 돌아오면 또 씻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에 4번, 5번까지 세안을 합니다. 그때마다 거품을 내고, 문지르고, 씻어냅니다. 피부는 그럴 때마다 보호막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피부가 겨우 숨을 돌리기도 전에 다시 씻기고, 다시 문질러집니다. 그 결과, 피부는 항상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노출됩니다. 주름은 그 틈에서 자랍니다. 클렌징 티슈 역시 비슷한 맥락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걸 선택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편하기 때문입니다. 오래 서 있기 힘들고, 허리를 숙이기 어렵고, 손에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선택을 쉽게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해와 안전은 다른 문제입니다. 티슈로 얼굴을 닦는 행위는 생각보다 강한 마찰을 만듭니다. 하루에 한 번은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면 그 마찰은 피부에 작은 상처를 남깁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느낄 뿐입니다. 그 상처들은 결국 피부를 얇게 만들고, 예민하게 만들고, 주름을 깊게 만듭니다. 저는 한 어르신이 했던 말을 잊지 못합니다. 나는 씻을수록 얼굴이 더 늙어 보이는 것 같았어.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방식의 세안은 피부를 젊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빨리 지치게 합니다. 그리고 세안의 마지막 단계, 수건으로 얼굴을 닦는 순간까지도 우리는 너무 거칩니다. 물기를 없애야 한다는 생각에 얼굴을 박박 문지릅니다. 그 순간, 피부 표면의 결은 무너집니다. 마치 매일 아침, 얇은 종이를 문지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종이가 언젠가는 찢어질 것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너무 쉽게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늘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이 습관들은 무지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성실함, 책임감,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저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좋았고, 뽀득한 느낌이 안심이었고, 피곤한 날엔 대충 닦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틀렸다기보다는 너무 오래 같은 방식만 배워왔을 뿐이라고. 중요한 건 이 습관들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얼굴에 나타납니다. 피부는 기억합니다. 자극을 줄이면 회복하려고 합니다. 쉬게 해주면 다시 숨을 쉽니다. 이제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피부를 설득하려 하지 않고,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그저 회복할 시간을 주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세안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다면 피부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매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직접 제 얼굴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문제를 알았다면 이제는 피하지 말고 직접 답을 찾아봐야 할 차례라고. 이 답을 찾는 과정에서 제가 가장 경계했던 건 기적처럼 포장된 방법들이었습니다. 단기간에 주름이 사라진다. 몇 번만 하면 얼굴이 달라진다. 이런 말들은 늘 사람의 마음을 흔들지만 동시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 반대의 길을 택하고 싶었습니다. 느리더라도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 피부가 저항하지 않고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 말입니다. 그렇게 자료를 읽고 연구를 살펴보고 무엇보다 실제 어르신들의 생활 패턴을 떠올리며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효과가 있었다고 말해지는 방법들은 대부분 피부를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피부를 밀어붙이지도 않았고 통제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피부가 원래 하려던 일을 방해하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선택이 꿀과 우유였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꿀을 얼굴에 바른다는 발상 자체가 낯설었고 끈적임에 대한 거부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 조합은 생각보다 논리적이었습니다. 꿀은 오래전부터 보습과 보호의 상징처럼 사용되어 왔고 우유는 피부를 억지로 벗겨내지 않으면서도 표면을 정돈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선택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건 세안을 씻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적셔주는 행위로 바꿔보는 것이었습니다. 손을 먼저 깨끗이 씻고 얼굴은 미지근한 물로 살짝 적신 뒤 꿀과 우유를 섞어 천천히 펴 바르는 과정. 그 시간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문지르지도 않았고 힘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얼굴 위에 올려두고 손끝으로 방향만 잡아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은 아무 변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해서 정말 괜찮은 건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아침에 느껴지는 감각이 달라졌습니다. 얼굴이 덜 당겼고 눈을 뜰 때의 불편함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확 달라진 변화는 아니었지만 본인은 분명히 느낄 수 있는 변화였습니다. 저는 이 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피부 변화는 언제나 이렇게 조용하게 시작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두 번째로 선택한 건 코코넛 오일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더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오일은 늘 무겁고 부담스럽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료를 살펴볼수록 문제는 오일 자체가 아니라 사용 방식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과하게 바르고 오래 두고 씻어내지 않는 방식이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코코넛 오일을 세안의 중심이 아니라 세안의 일부로 가져왔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적신 뒤 아주 소량의 오일을 손바닥에서 녹여 얼굴에 올렸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많이 바를수록 좋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마사지 역시 목적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주름을 펴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하루 동안 쌓인 긴장을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손을 움직였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느낀 가장 큰 변화는 피부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세안 후 바로 건조함이 밀려왔는데 오일을 사용한 날에는 그 속도가 확연히 느려졌습니다. 피부가 덜 급하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느낌이랄까요. 이건 숫자로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였지만 얼굴을 만지는 손끝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어르신들 중에서도 이 방법을 시도한 분들의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주름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대신 얼굴이 편하다, 저녁에 씻고 나서도 당기지 않는다, 아침에 거울 볼 때 표정이 덜 굳어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들이 오히려 더 믿음직하다고 느꼈습니다. 피부는 극적인 언어보다 이런 일상적인 언어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은 사과 식초였습니다. 이 방법은 세 가지 중 가장 조심스러웠고 그래서 가장 천천히 접근했습니다. 식초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자극적인 이미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희석이라는 조건 아래에서 그리고 빈도를 엄격하게 조절했을 때 이 방법은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통해 가장 중요하게 배운 건 모든 피부에 같은 답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었고 어떤 분들에게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소개할 때마다 반드시 전제를 붙입니다. 반드시 테스트부터 할 것, 불편함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할 것, 그리고 이건 경쟁이 아니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이 의미 있었던 이유는
피부톤과 표면의 정돈에 있어서 분명한 변화를 느낀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미나 칙칙함으로 고민하던 분들 중 일부는 몇 주가 지나면서 얼굴이 한결 맑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맑아 보인다는 표현입니다. 하얗게 변했다는 말이 아니라 얼굴에 남아있던 피로의 그림자가 옅어졌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모두 경험하면서 저는 하나의 확신에 가까운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효과가 있었다고 느껴진 순간들은 언제나 무언가를 더 열심히 했을 때가 아니라 덜 했을 때였습니다. 덜 문지르고, 덜 씻고, 덜 자극했을 때 피부는 비로소 자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세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얼굴을 바꾸는 시간이 아니라 얼굴을 믿어주는 시간이라고. 내가 지금까지 너무 강하게 대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오늘만큼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대해보는 시간이라고. 물론 이 방법들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결과를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피부는 태도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어느 날 갑자기 얼굴에 드러납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방법을 써도 계속 반복하면 결국 제자리로 돌아가게 만드는 습관들, 어쩌면 우리가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저는 한 가지 불편한 사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조심스럽게 세안을 바꾸고 피부를 존중하려 애써도 어떤 행동들은 그 모든 노력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 습관들은 아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대부분 잘하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몸을 아끼려고 하다 보니 굳어진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박혀 있고, 그래서 더 쉽게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이 네 가지 습관만큼은 아무리 좋은 방법을 쓰고 있어도 계속된다면 피부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건 뜨거운 물입니다. 저는 이 주제를 다루면서 수없이 많은 얼굴을 떠올립니다. 유독 붉고, 얇고, 잔주름이 겹겹이 쌓인 얼굴들. 그 얼굴들 뒤에는 거의 예외 없이 뜨거운 물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뜨거운 물로 씻어야 하루의 피로가 풀린다고, 그래야 개운하다고. 그 말이 틀렸다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몸은 순간적으로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는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뜨거운 물이 닿는 동안 피부의 보호막은 빠르게 무너지고 씻고 나오는 순간부터 피부는 급하게 수분을 잃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아 보입니다. 문제는 이 장면이 수년 동안 반복된다는 데 있습니다. 피부는 점점 회복할 시간을 잃고 결국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내려놓습니다. 그 결과가 깊어진 주름과 늘어진 결로 나타납니다. 저는 그래서 뜨거운 물세안을 습관이 아니라 경고로 봅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클렌징 티슈입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늘 조심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 뒤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허리가 아프고, 오래 서 있기 힘들고, 손목에 힘이 없어서, 혹은 너무 피곤해서. 편리함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편리함이 반복될 때 생깁니다. 티슈로 얼굴을 닦는 행동은 생각보다 많은 마찰을 남깁니다. 그 마찰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느끼지만 피부는 매번 작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 상처는 하루 이틀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신 몇 달, 몇 년이 지나 얼굴 전체가 얇아지고 예민해진 뒤에야 모습을 드러냅니다. 저는 실제로 왜 이렇게 얼굴이 잘 붉어질까요? 라고 묻는 분들에게 세안 방법을 되짚어보며 이 습관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클렌징 티슈는 응급처치처럼 가끔 쓰는 도구이지 매일의 기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세안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늘 한국적인 정서를 느낍니다. 깨끗해야 한다는 믿음, 남에게 불쾌함을 주면 안 된다는 책임감, 땀과 냄새를 죄처럼 여기는 태도. 이 모든 것이 세안을 필요 이상으로 반복하게 만듭니다. 하루에 2번도 많다고 느끼는 피부에게 4번, 5번의 세안은 숨 쉴 틈을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피부는 씻을 때마다 보호막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주지 않으면 결국 보호막을 만들기를 포기해버립니다. 그 상태의 피부는 늘 외부에 노출되어 있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주름은 바로 그 틈에서 자랍니다. 저는 이 습관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깨끗해지려고 한 행동이 정작 피부를 가장 지치게 만들고 있지는 않았을까 하고요. 네 번째는 세안 후의 행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안을 끝내고 나서 가장 강하게 얼굴을 대합니다.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릅니다. 이 장면은 너무 익숙해서 문제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부 표면에는 아주 미세한 결이 있습니다. 그 결은 문지르는 순간마다 조금씩 무너집니다. 하루에 한 번은 괜찮아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면 그 결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 습관을 설명할 때 늘 종이 이야기를 합니다. 얇은 종이를 매일 문지르면 처음엔 멀쩡해 보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찢어집니다. 피부도 똑같습니다. 무너지는 순간은 갑작스럽지만 원인은 늘 반복 속에 있습니다. 이 4가지 습관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것들이 잘못된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늘 열심히 살았고 몸을 아끼려 했고 가족과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 노력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습관들이 지금의 얼굴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방향을 조금 바꿀 시간이라고.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이 4가지를 멈추는 것만으로도 변화를 느낍니다. 무언가를 더 하지 않았는데도 얼굴이 덜 붉어지고 아침에 거울을 볼 때 표정이 덜 굳어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피부 상태가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해치던 행동을 멈췄다는 사실이 마음에 먼저 닿기 때문입니다. 얼굴은 그 마음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방법을 찾기 전에 나쁜 습관부터 내려놓아야 한다고. 피부는 더 많은 자극을 원하지 않습니다. 덜 자극받기를 원합니다. 덜 씻기고, 덜 문질러지고, 덜 급하게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이야기는 겉으로 하는 이 모든 관리가 어디까지 가야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굴을 조심스럽게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삶 전체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과정이 왜 나 자신을 다시 돌보는 연습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여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얼굴을 어떻게 씻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왔는가의 문제로 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피부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늘 사람의 삶을 보고 있었습니다. 피부는 몸의 일부이지만 동시에 마음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어떤 얼굴은 늘 긴장되어 있고, 어떤 얼굴은 늘 조심스럽고, 어떤 얼굴은 유난히 스스로를 미안해하는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정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여온 태도의 결과였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와서 뭘 더 관리하겠냐고, 이 나이에 나를 위해 시간을 쓰는 게 괜히 사치처럼 느껴진다고.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조금씩 조여옵니다. 그분들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고, 자식을 키웠고,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에는 늘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피부 관리가 어색한 이유는 그동안 나를 돌보는 일이 어색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하는 관리만으로는 이 공백을 채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안을 바꾸고 자극을 줄이고 좋은 습관을 들여도 속이 계속 지쳐있다면 얼굴은 금방 그 피로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계에서 꼭 이야기를 넓혀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피부를 다시 살리고 싶다면 생활 전체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그 첫 번째는 음식입니다. 특히 콜라겐 이야기만 나오면 많은 분들이 특정 음식에 집착합니다. 닭발, 족발, 진한 국물. 하지만 저는 그 집착이 오히려 우리를 실망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특정 음식이 아니라 몸이 재료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피부는 스스로 콜라겐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도와주는 역할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역할에 가장 적합한 건 소화 부담이 적고 꾸준히 먹을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생선, 특히 등푸른 생선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값비싸지 않고 특별한 조리법도 필요 없고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부 관리는 일상이 되어야지 이벤트가 되어서는 오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C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떠올리지만 저는 늘 과일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계절에 맞는 과일 하나, 매일 손이 가는 그 단순함이 중요합니다. 피부는 갑작스러운 과잉보다 조용한 반복에 더 잘 반응합니다. 귤 하나, 토마토 하나가 쌓여 만들어내는 변화는 생각보다 큽니다. 무엇보다 이 선택은 나를 억지로 관리하는 느낌이 아니라 나를 돌보고 있다는 감각을 남깁니다. 그리고 물리 이야기를 하면 다들 안다고 말합니다. 중요하다는 것도, 많이 마셔야 한다는 것도. 하지만 실제로 충분히 마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피부는 말 그대로 물 위에 세워진 구조물입니다. 수분이 부족해지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피부입니다. 주름은 노화의 상징이 아니라 건조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물을 마시는 행위를 관리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몸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존중이라고 설명합니다. 물을 마시는 순간은 내가 아직 이 몸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확인이기도 합니다. 수면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잠은 늘 뒤로 밀립니다. 해야 할 일이 많고, 가족이 있고, 하루를 정리하다 보면 나를 위한 시간은 방가장 끝으로 밀려납니다. 하지만 피부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몸이 쉬는 동안에만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은 그 자체로 피부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저는 잠을 최고의 화장품이라고 부르는 말에 동의합니다. 값비싸지 않지만 꾸준히 사용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화장품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설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단 음식을 완전히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선택하는 방식이 늘 단맛에만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설탕은 순간적으로 기분을 위로하지만 그 대가는 몸이 치르게 됩니다. 피부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설탕을 줄이는 것을 절제가 아니라 방향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로하는 방식을 조금 더 오래가는 쪽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보면 결국 피부 관리는 외모를 바꾸기 위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삶의 리듬을 다시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나를 혹사시키지 않고 조금 느리게, 조금 덜 공격적으로 살아보는 연습입니다. 얼굴을 조심스럽게 대하는 태도는 곧 나 자신을 조심스럽게 대하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며 많은 변화를 봤습니다. 주름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사람의 인상이 달라지는 순간들. 거울 앞에서 고개를 돌리던 분이 어느 날은 잠시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 사진 찍자는 말에 예전처럼 급하게 손을 들지 않는 모습. 이런 변화들은 숫자로 측정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끝내며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피부 관리는 젊어지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나이를 부정하기 위한 노력도 아닙니다. 이건 지금의 나를 인정하면서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오늘의 나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울 앞에서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살아왔고, 지금부터도 충분히 돌봄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름이 있다는 이유로 나를 뒤로 밀어두지 않아도 된다고. 피부는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반응합니다. 그 변화는 얼굴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삶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제가 피부 이야기를 하며 끝내 삶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